올림픽 열기가 뜨거운 지금 베이징에선 바둑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7, 응시배 3회 대회 우승자 유창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결승전 한중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구단, 중국의 탕웨이싱 구단이 만나게 됐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선 박정환 구단이 앞선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현재 최고의 컨디션, 랭킹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탕웨이싱 구단도 만만치 않아요. 네. 탕웨이싱 구단도 커제 선수 다음으로 한 랭킹 2위 정도 되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커제 선수도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선수가 탕웨이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이 결승 5번기가 될 텐데요. 대국에 앞서서 대회 정보 그리고 역대 우승자 살펴보시죠. 제8기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입니다. 우승 상금이 40만 달러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대회 중에는 가장 많은 우승 상금이고요. 제한 시간 3시간, 시간 초과 시에는 초읽기 대신 20분당 이 벌점 2점을 물게 돼요. 네, 2번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시간 아웃입니다. 네. 시간 패죠. 자, 덤은 8점입니다. 네, 지금 중국하고 7집반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제 역대 우승자 88년도 1회 대회에서 한국의 조은영 구단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었고요. 이어서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한국의 4대 천왕들이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중국은 2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일단 치차론 선수가 이제 2번 결승을 올라와서 결국에는 우승을 했고요. 네. 작년에 박정환 선수가 정말 안타깝게 패배를 했는데요. 올해는 꼭 우승을 할 겁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 둘이서 모두 정말 쟁쟁한 상대를 꺾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두 선수 다 비슷한데요.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담스러운, 일단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선수가 이세돌 선수거든요. 네. 이세돌 선수를 극복하고 올라왔고요. 탕웨이싱 선수 같은 경우에 스웨 선수가 중국 랭킹 1위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탕웨이싱 선수가 더 성적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 모두 준결승 1, 3국을 승리하면서 결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원래도 이 무결점 바둑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정말 좋은 컨디션이라고 해요. 네, 일단 박정환 선수의 단점이 네. 세계대회에서 좀 부진한 것이 좀 문제인데요. 특히 이 결승전, 준결승전 아주 부담스러운 경기에서 좀 네.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최근에는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의 요즘은 패배를 하지 않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탕웨이싱 선수 정말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네. 아주 끈적이고 그리고 수일기가 굉장히 깊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노림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자 번개 승부에서 1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에서 박정환 구단 앞서지만 분명히 경계해야 할 대상인데요. 과연 1국 누가 승리할 수 있을지 베이징 쿨룬 호텔로 가보시죠. 네, 오랜만에 보는데요. 사실 네. 제가 3회 때 우승할 때 저 호텔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하시죠. 일단 박정환 선수도 일단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선수가 도를 가렸습니다. 중국 탕웨이싱 구단의 모습인데요. 박정환 구단과는 93년생 동갑내기입니다. 중국 선수 중에서 실력보다는 가장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박정환 선수 요즘 너무 컨디션이 좋은데요. 일단은 세계대 가장 규모가 큰 세계대 결승이기 때문에 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이겨내야 되는데요. 특히나 박정환 선수는 이 지난 대회 아픔이 좀 있죠. 네, 지금 이제 문창기 씨 아드님이 앉아 있는데요.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지난 대회에서 사실 좀 본인보다 좀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판팅이한테 졌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박정환 선수가 이 대국을 할 때 너무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에 좀 잠도 좀 못 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승부인데 인터넷 바둑도 굉장히 너무 많이 두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심적으로 박정환 선수는 좀 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컨디션 조절에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이번 결승전에는 또 국가대표팀의 목진석 코치가 동행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박정환 선수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기 때문에 좀 무엇보다도 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동행을 했는데요. 또 박정환 선수가 또 낯을 또 많이 가려요. 네. 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세계 대회의 경우 선수들 좀 음식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음식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잘 먹고요, 박정환 선수.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일단은 심적으로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구치는술 뒀는데 최근에는 탕희싱 선수가 이 구침보다는 이제 눈목자 구침을 많이 둬요. 그리고 이수도 이제 소목의 진행이 꽤 많았고요. 아마도 상대가 이제 자기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것이다. 그 생각해서 좀 변화를 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걸쳐가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데요. 그리고 갈라치는 수는 네. 예전에는 거의 갈라치는 수를 뒀는데 최근에는 갈라치는 수는 잘 안 둡니다. 이쪽을 두고 두 칸을 벌리고 어깨 짚고 이제 이렇게 봉쇄하는 수단이 나온 이후로 네. 흙이 좀 두텁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베개 입장에서 물론 나쁜 수는 아닙니다. 근데 베개 입장에서 좀 피하는 그런 포석입니다. 예전에는 이 갈라치는 수 당연시 됐었는데요. 네, 그렇죠. 뭐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네. 그냥 갈라쳤습니다. 이 모양에서는요. 근데 최근에는 걸쳐간다든지 지금 이제 소목이기 때문에 뭐 굳혀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화점 있을 때는 거의 걸쳐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요. 소목일 때는 굳히는 수, 아예 중국식 포석을 펼치는 수법도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걸칠지 굳힐지. 네. 확실한 쪽을 택하는군요. 일단은 상대가 뭔가 이제 걸쳐간다든지 하는 수법에 대해서 연구를 분명히 하고 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를 구했습니다. 몇 수 두어지진 않았지만 서로 좀 변화를 구하는 셈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 한판 승부가 아니고 이제 번기 여러 번의 대국을 하는 승부에서는 좀 최선의 수도 중요하지만은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승부에서요. 네. 박정환 선수와 탕현싱 선수 뭐 응시배 결승을 두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네, 그렇죠. 아마 상대 기보 최근에 둔 기보 한 59군 뭐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네. 많이 나보고 연구를 했을 겁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많은 세계 대회가 있지만 뭐 프로 기사라면 누구나 우승하고 싶어하는 꿈의 대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료 기사들끼리 뭐 서로 인류 기사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 상대의 포석이나 상대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도 하고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붙이는 수를 들고 왔는데요. 이 수는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데 네. 탕희 선수가 이제 붙여서 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수긴 한데 그래도 이 장면에서는 잘 안 두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수는 역시 이제 밀고 지금 이돌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걸쳐가면은 글쎄요, 협공한다든지 해서 두는 포석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냥 굳히는 것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인 수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응시배는 이 덤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7집 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집 반의 덤에서는 흙은 적극적으로 두게 되고요. 백이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바둑을 짭니다. 안정적으로 흙이 두면은 나중에 덤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수가 나왔고요.
물론 이 장면에서 이어서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두 칸을 벌리면 좀 집으로 손해기 때문에 있는 수는 글쎄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밀어서 가야 되겠죠. 단수가 또 아프기 때문에 또 늘어서 둬야 되고요. 뭐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몇 수는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박정환 선수는 그래도 뭐 평소에 두던 바둑보다는 덤을 한 집을 더 받게 되니까 네. 일단 100번은 좀 편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두 선수 다 또 100번이 강한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 바둑 자체가 뭐 좀 약간 좀 빈틈없는 바둑을 구사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박정환 선수는 사실 약한 부분이 별로 없이 다 잘 두는 그런 선수고요. 탕희시 선수도 약간의 빈틈이 별로 없어요. 끈끈하고 좀 상대를 좀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 네. 그만큼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탕웨이싱 선수가 몇 년 전에 이 세계대회 결승에 올랐을 때만 해도 바둑 팬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웠는데요. 네, 그렇죠. 2013년도에 네. 이세돌 선수를 꺾고 삼성화재배에서 우승했어요. 그때 좀 한국 팬들한테 좀 충격을 줬는데요. 근데 바둑 내용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승부에 대한 이 감각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탕웨이싱 선수에 대한 모든 선수들의 이 공통된 의견은 끈끈하다더군요. 네, 그렇죠. 끈끈하죠. 그리고 매너가 아주 나쁩니다. 중국 내에서도 탕희시 선수 이제 매너 나쁜 걸로 아주 소문 났는데요. 이 탕희시 선수가 중국 리그를 뛰는데 상대 팀에서 얼마나 이 선수가 좀 기분이 나쁘고 매너가 나쁘면요. 네. 상대 팀에서 탕희싱을 꺾으면은 보너스를 줍니다. 그 네,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지기 싫어하는 그 상대 팀에서 선수입니다. 네. 일단 바둑 대국하는 자세부터가 좀 약간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자세예요. 약간 삐딱하게 앉고 뭐 네. 눕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국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트름을 자꾸 해요. 그런가요? 네. 화면으로만 봤기 때문에 누워 있는 장면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이 선수들하고 세계대 이제 단장으로 자주 가는데요. 탕희시 선수 보면은 보통 이제 이 대국하는 장소가 호텔인데요. 호텔에서 이제 보통 그 식사를 이제 뷔페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한 보통 사람이 한 3배 이상 먹는 것 같아요.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박정환 선수가 그런 부분에 또 흔들릴 선수는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걸쳤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로 이제 흑돌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는 이 포석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걸치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흑돌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삭감하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치는 것이 좋고 일로 들면 이제 3, 3을 파서 깨겠다는 뜻입니다. 일로 막는 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쪽 세력 돌들이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흑계 입장에서도 이 정석 선택이나 행마가 좀 제한적입니다. 일로 막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협공하는 수, 나를자로 받는 수,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두어지는데 역시 적극적으로 나오네요. 탕웨이싱 선수는 오늘 계속 적극적인 수를 택하네요. 네. 박정환 선수가 최근에 이 세계대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안 지고 있어요. 네. 뭐 커지 선수한테도 이 중요한 승부에서 지금 다 이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예전에 이 갖고 있는 부담감을 많이 떨친 것 같습니다.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박정환 선수가 올해 이 세계 대회 성적이 16승 2패인데요. 네. 거의 90%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계대회 가면은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역시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네. 스스로 좀 극복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중국 기사 상대로 14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대단합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박정환 보여주고 선수.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탕희시 선수하고 박정환 선수 바둑을 보면은 오히려 박정환 선수가 적극적인 수를 많이 둬요. 상대가 끈끈하고 끈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승부를 좀 빨리 가져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이수도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좀 강수라고 봐야죠. 네. 보통은 이제 이쪽으로 가고 다 갔을 때 이제 들어가는 수를 노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일로 오면은 뭐 이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들어가서 싸우겠다, 나를 자르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행보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자리는 백이 여기를 붙이고 젖힌다든지 하면 끊으면은 모양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쪽은 날일자 아니면 구자 정도 지키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쪽은 보시다시피 이쪽 뒷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어치가 이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서는 당연히 뛰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데로 뒀다가는 중앙을 막히면 큰일 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래쪽은. 이렇게 들어간 이상은 상변에서는 좀 전투가 시작이 되겠네요. 네, 일단 뛰어가고 뭐 여기서도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이 원래 이제 날일자는 그래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먼저 지키는 수 생각할 수 있고요. 날일자로 씌워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하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한 칸을 띄어서 안전하게 행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날일자로 한 칸을 띄는 것은 좀 싱거워요. 네. 날일자로 두는 것은 이제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붙여서 가는 것은 한번 젖히고요. 보통 이렇게 붙였을 때 모양이 꽤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해서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흑도 여기서는 한참 수읽기를 해야겠네요. 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탕이싱 선수뿐이 아니고 이제 중국 선수들이 네. 이 승부 호흡이요, 굉장히 좀 초반에 빨리 둡니다. 그것이 이제 좀 공통된 작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들어가 네. 승부처에서 그렇죠. 그때 몰아쓰는 장구하고. 편이죠. 그리고 철기를 이제 좀 어려울 때 안 몰리기 위해서 네.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빨리 돕니다, 초반에요. 우리 선수들은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뭐 어려우면은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두는 스타일이고, 네. 중국 선수는 어느 정도는 좀 거의 초반에 빨리 두는 분위기로 지금 맞춰진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요. 좀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응시배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3시간 30분인가요? 네. 지나야지 이 덤을 두 집을 이제 공제에 당했는데, 지금 이제 3시간 지나면은 공제에 당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35분마다 두 집씩 공제입니다. 지금 20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짧아졌어요. 주어진 제한 시간 자체도 30분씩 짧아졌고요. 네. 초읽기 대신 벌점도 15분씩 줄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보통 이렇게 인류 기사들, 승부를 많이 한 기사들은 네. 1분 초읽기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뭐 1분 초읽기로 뭐 몇 시간을 둡니다. 근데 지금 20분 지나면은 덤
벌점을 2집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승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선수 다요. 그리고 박정한 선수나 탕웨이싱 선수 모두 아주 뭐 장고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박정환 선수도 어려운 장면이 나와야지 장구하는 스타일이죠. 아, 붙여서 두네요. 이쪽을 이제 받아주면은 네. 그때는 이제 쉬워서 싸우겠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받아주지는 않겠죠. 보통 이제 받아주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좀 얇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자체로는 좋은 수인데 좀 발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걸 젖히고 받을 때 붙이는 수,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되거든요. 역시 그냥 받아주는 건 다음에 흑에게 좋은 행마를 줄 수 있는데요. 이 모양이 이제 초기에는 사실 이렇게 두고 단수까지 치고 네. 후구를 쳐서 둔 적도 많습니다. 초기에는요. 이 모양 자체도 뭐 백이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 단수 친 게 굉장히 악수예요. 나중에 이제 끊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쪽 끼워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끼어 있는 수는 요 한 점이 닫히기 때문에 흙에 함부로 끼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붙이는 수가 뭐 거의 행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로 두고 이렇게 두는 수, 이것도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역시 좀 느슨하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작전은 역시 젖히고 붙이는 정도. 네. 근데 사실 이 느슨한 수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기세에 관계가 되는 거지. 뭐 대표적으로 한국 기사 중에서 조한승 선수가 이 느슨한 수를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네. 근데 바둑을 잘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균형을 네, 기가 막히게 그렇죠. 맞추죠. 그거는 이제 뭐 나쁘다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그냥 승부 호흡상 기세다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이제 강하게 좀 버텨야 되고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느낌이지. 그 수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는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번기 승부 여러 판의 승부를 할 때는 이 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도 또 다음 대국을 준비해서 좀 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네, 있는데요. 그렇죠. 철저하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밟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를 좀 질리게 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독한 사람이다. 네. 뭐 독한 놈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을 손을 빼네요. 상변이 아니네요. 그 수는 이쪽 씌웠을 때 좀 기분이 안 나쁠까요? 밀어주고 네. 글쎄요,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수도 있고 뭐 이쪽 가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일단 씌우는 수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요초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그 1인자 기사 중에 사카다 에이오 사카다라고 있습니다. 네. 면도날 사카다라고 하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둑을 정말 20-30씩 졌는데도 끝까지 둡니다. 그래서 그게 매너 나쁜 게 아니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다음 판을 위해서 상대를 좀 질리게 하기 위해서 안 던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만나면 그 기억이 떠오를 그렇죠. 수밖에 아주 없거든요.
징그럽게 생각하죠. 네. 30 졌는데 끝까지 뭐 한 20-30분씩 장고해서 공패까지 다 넣었으면은 정말 질리게 됩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좀 매너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 승부 호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기 승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심리적인 또 체력적인 문제 많이 중요한데요. 네.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둑이 이제 승부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판단이 됐을 때 졌다고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 네. 예절이라고 저희들은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져도 잘 안 던집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이 중국은 애초부터 바둑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고 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면 또 그런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뭐 마지막까지 네. 최선을 다하는 게 스포츠 정신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공배 메우다가도 역전패가 있지 않느냐.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 100판에 한 판 나오더라도 그 기회를 끝까지 노리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게 바둑이 스포츠라고 하면은 좀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뭐 차이가 나니까요. 탕웨이싱 선수도 씌우는 자리 좋아 보였는데 그냥 받아주네요. 역시 현실적인 수를 뒀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수는 약간 이제 감각적이고 기분에 치우친 수라고 봐야 되고요. 뭐 뭔가 좋아 보이거든요. 기세의 한 수죠. 그렇죠. 기세도 그렇고 이 수는 일단은 실리를 지키는 수지 않습니까? 네. 상대의 열분대를 또 노려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네. 뭐 결행을 하겠죠. 우변에 그래도 하나 와 있는 게 더 낫겠죠? 네,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젖히게 되면 이제 늘어서요. 여기 이제 끊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은 백이 좀 활발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제는 기세죠. 결행을 하죠. 사실 탕이싱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의 성적은 박정환 구단이 4승 3패로 약간 앞서 있는데요. 네. 근데 2014년도인가요? 그때 이 탕이싱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이제 삼성화재에 유달리 강하거든요. 13년도에는 우승을 했고 14년도에는 김지석 구단한테 패배를 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준결승에서 박정환 구단과 만났는데 그때 박정환 구단이 패배를 했어요. 3번기였는데요. 네, 3번. 그러니까 이 보통 시합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이겼지만은 어떻든 3번기 중요한 승부에서 한번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돼요. 뭐 두 선수 자국 내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데 탕이싱 선수는 전형적인 국제용이에요. 네. 근데 자국 내에서도 지금은 한 랭킹 2위 정도라고 네. 봐야 돼요. 뭐 커제 구단이 뭐 인터뷰에서도 중국 선수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수를 탕이싱 선수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아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장 까다로운 선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탕이싱 선수가요. 그 정도인가요? 네. 박정환 구단은 이제 네. 까다로운 선수보다는 강자라고 봐야 되고요. 이 탕이싱 선수는 한국에 1인자급 누구든지 탕이싱 선수는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네. 네, 이제 여기를 이제 끼어 있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렇게 둬서요. 이 단수는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넣는다든지 뭐 하는 건 세력이 만들어서 좀 좋지 않겠죠. 이쪽을 끼어 있는 것도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다쳐요. 물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요 모양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이쪽이 지금 너무 많이 다쳐요. 뭐 붙인다든지 해서 맛이 너무 나쁩니다. 여기를 이제 먹으면은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때려야 되거든요. 단수치면 또 이어야 되고요. 쉽게 이렇게 막기만 하더라도 이쪽 세력이 너무 좋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젖히는 게 네. 보통일 것 같은데요. 백도 기세로 젖혀야 되고 끊으면은 이렇게 한 칸 뛴다든지 해서 뭐 행마를 하는 게 보통일 것 같습니다. 뭐 늘고 이렇게 뛰는 것까지 예상이 되는데 백이 괜찮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맛이 조금 나쁜 의미가 좀 있거든요. 나중에 끊고 흙 모양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돼서 백이 석점은 잡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이런 게 나와서 끊고 2점 차단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차단이 남아 있다는 것은 네. 여기가 탈출이 아니에요. 바깥쪽이 좀 두터워질 네,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맛들이 있어서 네. 뭐 백이 행마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일단 젖히는 수는 당연해 보이고요. 백도 못 들고 흙이 밀고 지금은 예상할 수 있는 수순들인데요.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1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1국 유창혁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초반 진행 중인데요. 뭐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다 판단할 수는 네, 없겠죠.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견제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수순이 흙이 젖힌 장면이었고요. 네, 이제 뭐 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막힐 수는 없기 때문에 흙도 뭐 나가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요. 네. 젖히고 밀고 이렇게 두는 것은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싱겁거든요. 그래서 기세로는 젖혀서 싸워야 될 것 같고요. 끊었을 때 대비가 네.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뭐 감각적으로는 이런 싸움이 일단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백의 자세도 나쁘지 않고 여기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백이 늘어둔 장면. 네, 여기 두고 끊었을 때 이제 일로 끊는 수도 나중에 노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쪽 돌 때문에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어서 나가면은요. 백은 빠져나가려면 이렇게 단수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끊고 때리고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모양이 너무 나쁘죠. 백이 너무 뭉쳤는데요. 예, 그리고 단수 쳐도 네.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이 돌을 잡으러 갈 수도 없어요. 여기 약점이 많아서요. 이거는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끊는 약점은 일단 백으로서는 계속 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밀고 젖히고 끊었을 때 그 이후 수일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박정환 선수 무결점 바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15연승 중이고요. 네. 이제 박정환 선수가 무결점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네. 탕희신 선수하고 대국 할 때 보면은 조금은 강수를 많이 둬요. 평소보다요. 역시 바둑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상대를 좀 의식한다고 봐야죠. 탕웨이징 선수의 어떤 부분을 좀 박정환 선수가 신경을 쓰는 걸까요? 일단 끈질겨요. 네. 그러니까 승부가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오래 끈질기면서 계속 노리기 때문에 이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승부를 빨리 내기 위해서 좀 바둑을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좀 부러뜨리러 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오래 가고 끈질긴 것은 탕희진 선수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피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탕희진 선수가 수읽기가 또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수읽기 보통 기본적인 수읽기보다는 노림수를 한 번씩 더 보는 것 같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노림수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수읽기라면 어디 가서 안 빠지는데요. 네, 일단 박정환 선수의 수읽기는 그냥 그 깊은 수읽기, 기본적인 이 기사들 프로 기사들이 하는 수읽기고요. 네. 탕희신 선수는 뭔가 한 가지 더 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탕희신 선수하고 둘 때는요. 좀 음흉한 수읽기라고 네.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일단 기세입니다. 이 두점머리. 네. 물론 백도 두점머리지만은 이 두점머리는 보통 두들겨야 되고요. 흑도 기세겠죠? 네, 끊어야죠. 이거는 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냐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한 번 여기 끊는 수가 남아 있어요. 계속 한 번 더 지켜야 돼요. 한 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고수들 바둑에서는 이렇게 한 수씩 밀리면은 그냥 끝납니다. 지는 한이 있어도 일단 끊고 네. 봐야 돼요. 여기서는 서로 기세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여기가 이제 급소기 때문에 느는 수도 늘고 미는 수가 일단 아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이는 수도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둡니다. 이렇게 뒀을 때 이 모양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급소 자리입니다. 보통 이런 모양에서요. 이렇게 두 점머리 맞고 이런 형태에서는 한 칸이 급소고요. 흑도 늘어서 두고 백도 같이 늘어야죠. 이렇게 늘고 이런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많이 도와지는 맥이에요. 잡으면은 뒤로 끊고 때리면은 뒤로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이제 맥인데 네. 지금은 이쪽 늘었을 때 여기 끊는 수가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요. 요 교환을 하더라도 언젠가 바로 둬야 됩니다. 이쪽을 맞아서 과연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행마나 전투의 맥인데요. 흑도 끊는 건 기세고요. 네, 지금은 네. 이쪽 중앙 쪽이 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데에 신경 쓸 겨를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수순도 몇 수순은 그래도 예상이 되네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서로 인류기사들끼리의 대결에서는 일단 약간 변화나 한 가지 더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끊었을 때 끊는 수도 이 끊는 수 말고 더 좋은 수가 있는가 그것도 네. 찾습니다. 이 지키는 수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당연한 자리 같아 보이는데도 시간을 쓰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너무 이제 네. 보이는 대로 두면은 고수와 하수, 인류기사와 인류기사가 아닌 기사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뭐 똑같죠. 흑은 예상대로 끊었고요. 네, 여기서
가끔 이제 아마추어 분들 바둑을 보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굉장히 나쁜 수입니다.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 수. 어, 그 수가 일단 감각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를 두고 늘면은 네. 이 자리가 급소거든요. 흑의 급소네요. 예, 급소에 둔 건데요. 가령 이제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이거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단수 치고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치고 나오는 건 안 되겠고요. 예, 근데 딴 데 두면은 바로 끊는 수 때문에 흙이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데 지킬 수는 없어요. 만약 이렇게 지키면은 뭐 이것도 지금 안 해놓을 이유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뛰면은 요 교환 이득을 본 거예요. 가령 늘어도 이렇게 누워서요. 아까 일로 나오는 수가 있었는데 막았지 않습니까? 일단 좋은 수처럼 보여지긴 한데 지금 걱정은 이쪽에 뭐 붙인다든지 이쪽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어려워요. 붙이는 수를 둬도 네. 일로 치고 나오기는 바로 장무 축일 것 같은데요. 예, 여기가 지금 이화점하고 이화점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 끝까지 안 보시더라도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방법이 예. 있었군요. 여기 백돌 있어도 축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네. 축이에요. 그러면 여기 붙이면은 이어야 되는데 요 한 방은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역시 붙이네요. 역시 붙이는 수. 네, 여기 한 방은 네. 아파 보이는데 과연 이 수가 여기 붙이는 수 당한 만큼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박정환 선수도 이 붙이는 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의욕적인 수긴 한데 네. 이 수가 좋은지 나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 보이는데요. 뭐 이 자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도 박정환 선수는 저 행마가 좋다고 판단을 했을 네, 텐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었어요. 이제는 이 끊는 수를 보강을 해야죠. 네, 그쪽을 잡아서 보강을 하네요. 끊으면 이제 늘어서 별 수가 없다 이런 네. 얘기네요. 물론 이들이 없으면 막아서 안 되죠. 일단은 보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가 이제 조금은 기분 나쁜데요. 일감은 젖혀야 될 것 같은데 치고 나오면은 모양이 약간 망가진 거 아닌가요? 글쎄요, 망가졌 그보다 약간은 좀 당한 듯한 느낌은 드는데 여기 뚫리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를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늘어서요. 아주 덥게 처리를 했는데요. 늘어도 이쪽을 뭐 붙인다든지 이렇게 나가면은 상변 쪽은 괜찮은 건가요?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늘어서 이 전체를 공격하느냐 네. 아니면 이쪽을 늘어서 백 모양을 이렇게 굉장히 나쁘게 빈생각이거든요. 나쁘게 만드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수는 늘어서 공격하는 수가 강력한데요. 이 싸움은 뭐 전혀 수익지가 안 됩니다. 확실한 수일계가 되지 않으면 좀 실속이 예.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두텁거든요. 일단 백이 늘어든 자리 자체는 두텁습니다. 상변이 문제인데요. 흙이 늘어든다면 백도 치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일감은 그런데요. 뭐 이렇게 밀고 둘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환이.
교환이 어렵습니다. 네. 덱인지요. 일단 아마 늘어서 싸우는 수를 첫 번째로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일단 백이 안 될 때는 큰일 납니다. 잘 안 된다면 역습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크게 봉쇄 수단이 좀 쉽지는 않네요. 전체를 공격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봉쇄가 잘 안 보입니다. 일단 박정환 선수가 이 강수를 들고 나와서 네. 이 붙이는 역습을 당했습니다. 지금 형세를 떠나서 뭐 바둑을 이제 결정짓고 공격을 하는 쪽은 이제 탕현식 선수라고 봐야 돼요. 중요한 결정이죠. 전체를 공격할 것인지 그냥 늘어둘 것인지. 늘고 일단 모양은 좀 나쁘네요. 지금 돌들이요. 아까 한 칸 띄어 있을 때하고 네. 좀 비교가 안 되죠. 흙은 힘차고요. 약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 부친수 당한 것은 좀 아프네요. 그에 반해 백은 이제 여기를 늘고 여기와 여기 교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강을 여기로 하고 백이 한번 여기 지킨 거예요. 비교하는 어떨까요? 여기는 뭐 별로 모르겠어요. 비슷할 네. 것 같아요. 요거 당한 게 조금은 아픕니다. 이쪽에서 싸움에서 백이 좀 좋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구친수로 인해서 역시 늘어두는군요. 탕희 선수 기풍 자체도 뭐 네. 이렇게 과격하고 저돌적인 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치고 나오는 모양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네. 사실 여기를 잇는다는 게 너무 싫지 않습니까? 뭉쳤어요, 너무 돌이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하나는 밀었고요. 네. 결국 단수 치고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이것은 뭐 늘어야 되는지 띄어야 되는지 느는 게 두텁네요. 여기서 어떻게 두겠다는 뜻인가요? 결국에는 여길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아마 이쪽을 약점을 만들기 위해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환을 안 하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때 이런 걸 밀면은 이 2점 버리거든요. 가볍게 처리합니다. 네. 요도를 좀 무겁게 키우기 위해서 두는 수가처럼 보여집니다. 뭐 그러면은 내친 걸음으로 이쪽이 좀 더 계속 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번 더 밀까요? 스타진인가요? 여기서 물어보는군요.
그쪽으로 그런데 수는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네. 이 돌이 다 사랑한다 하면은 요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버려도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먼저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찝찝한 게 있나요? 찝찝하긴 하네요. 뭔가 활용이 된다는 뜻일까요? 여기가 지금 듣고 있으면은 패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패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둬서는 이 수가 선수면은 넘어가요. 그러면 백흑도 잡기 위해서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거는 이 수가 너무 선수로 당하는 게 너무 아파요. 바로 또 둬야 됩니다. 너무 많이 당하는데요. 여기 맛이 좀 있네요.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여기가 얇아집니다. 네. 이쪽 늘어서 두는 게 좀 신경이 쓰이네요. 입맛이 꽤 나쁘다. 이런 게 있다면 밖으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네. 지금 당장 절행이 가능한지 네. 글기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은 얘가 못 살아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가령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를 뒀다가는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이거 넘어가 봐야 여기 메우면은 세 수밖에 안 돼요. 네. 요돌이 지금 없죠. 당장은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늘어서 막는 수는 이제 노림수네요. 자, 하나 만들어 놨고 이제 그럼 흙도 받기가 자유롭지 않네요. 일단 여기는 막아야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이 빠져나오면은 이제는 보강을 해야 되겠죠, 이쪽을요. 네. 그래서 이 교환을 다 하는 겁니다. 맛을 남겨두고 나오니까 그래도 훨씬 낫네요. 네, 지금은 빠져나오는 수밖에는 안 보입니다. 일단 여기는 나오는 네. 게 이제 보통이고요. 필연이죠. 이쪽에 이제 나온 다음에는 네. 이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때려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더 정리를 네. 해둬야 되는데요. 돌이 좀 얇습니다, 백이요. 끊어서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어려운 싸움이에요. 네. 지금 움직인다든지 해도. 백도 상당히 얇긴 하네요. 서로 굉장히 떨립니다. 네. 자, 나오는 수순까지는 뭐 필연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공방이 또 문제입니다. 어떻든 박정환 선수가 이 수를 두고 붙인 수를 당해서 약간은 이제 흙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몇 수순은 예상할 수 있는 거의 필연 수순이고요. 네. 저희가 보기에 이제 박정환 선수가 누구보다도 일단 열심히 공부하는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전이 정말 많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좀 같이 연구하고 복귀하고 하는 것은 이제 대국하고 네. 그 복귀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거의 실전을 좋아해요. 오프라인 대국도 많이 하는 네,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봐도 이 기보 연구하는 것보다는 대국하는 게 좋다고 네. 합니다. 그것도 참 선수들마다 많이 다른 것 네. 같아요. 사활을 뭐 집중적으로 푸는 선수들도 있고요. 박정환 선수도 사활 문제 굉장히 열심히 푸는 스타일이죠. 네, 하지만 사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실전을 네. 훨씬 더 좋아합니다. 뭐 인터넷 대국도 아주 많이 하는 네. 선수고요. 응시배 제한 시간 3시간에 20분이 지날 때마다 벌점 2점씩을 받게 됩니다. 응시배는 또 개가 방법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전만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네. 예, 중국하고 어떤 면은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요. 네. 그 중국은 다 두고 나서 그 바둑판에 있는 돌과 자기 집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네. 중국 계가법은요. 응시 룰은 이 돌이 정해져 있어요. 돌통의 돌통에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어요. 네. 180개인가 이렇게 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돌통에 이 돌로 이제 개가를 합니다. 나무에 네. 있는 거하고 다 그걸 메워요. 바둑을 둔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그 돌을 다 메웁니다. 돌통에 있는 돌을요. 그래서 이 응시 룰이나 중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점이 있을까봐 꼭 심판이 네. 개가를 해줍니다. 뭐 돌이 하나 뭐 없다든지 하면은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에요. 일단 승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네. 약간 좀 복잡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 중률도 그렇고 응시룰도 약간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연습하지 않으면은 끝내기 단계에서는 좀 미세할 때 차이가 납니다. 뭐 한국 룰과 거의 동일하지만 패라든지 공배 네. 부분에서 약간 달라질 수 그렇죠. 있죠. 일단 공배가 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릅니다. 저도 중률도 그렇고요, 응시룰도 그렇고 한 집 반 정도 이긴 바둑을 다 뒀거든요. 네. 근데 공배 부분에서 잘못해서 반집 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네. 그거 잘 몰라서요. 물론 뭐 얘기는 듣고 공부를 하지만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정상급 기사들도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워낙 이 중국 시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룰은 이제 웬만큼은 다 잘합니다. 네. 근데 응시 룰은 약간은 그래도 낯설 겁니다. 일단은 이 돌이 많이 뭉쳐져 있고요. 흙의 실리가 좀 그래도 짭짤한 것 같아요. 좋아 보입니다. 상변으로도 이제 맛이 전혀 없어진 네. 거죠. 지금은 끊어서 무조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기까지 흙이 지키게 되면은 백이 전체적으로 너무 얇고 네. 나쁩니다.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글쎄요. 이런 싸움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꼭 백이 편한 싸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그렇지는 같아요. 않죠. 네. 굉장히 어려운 난전입니다. 일단은 그 자리는 네.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미네요. 그래서 미네요. 끊었을 때 이게 그렇죠. 낫죠? 왜 그러냐면 여길 끊고 이 돌이 아까처럼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그때 와서 밀면은 이 돌이 커졌기 때문에 건너붙인다든지 해서 막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선수 교환하고 나서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끊는다면 이 전투가 또 우측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끊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움직이고는 싶은데 물론 이렇게 단수 치고 돌파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꿔치기인가요? 뭐 여기까지 예상이 되는데 네. 이 속점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실리는 물론 흙이 좋지만요. 이거는 형세가 흙이 좋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탕예싱 선수의 판단이 지금 형세를 어떻게 보느냐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백의 입장에서도 간명한 진행이긴 한데요. 네. 자, 일단 박정환 선수가 끊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이 탕웨이싱 선수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응시배 결승 1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굉장히 나쁜 수입니다.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 수. 어, 그 수가 일단 감각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를 두고 늘면은 네. 이 자리가 급소거든요. 흑의 급소네요. 예, 급소에 둔 건데요. 가령 이제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이거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단수 치고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치고 나오는 건 안 되겠고요. 예, 근데 딴 데 두면은 바로 끊는 수 때문에 흙이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데 지킬 수는 없어요. 만약 이렇게 지키면은 뭐 이것도 지금 안 해놓을 이유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뛰면은 여기가 이득을 본 거예요. 가령 늘어도 이렇게 둬서요. 아까 일로 나오는 수가 있었는데 막았지 않습니까? 일단 좋은 수처럼 보여지긴 한데 지금 걱정은 이쪽에 뭐 붙인다든지 이쪽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어려워요. 붙이는 수를 둬도 네. 일로 치고 나오기는 바로 장무 축일 것 같은데요. 예, 여기가 지금 이화점하고 이화점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 볼 때 끝까지 안 보시더라도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방법이 예. 있었군요. 여기 백돌 있어도 축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네. 축이에요. 그러면 여기 붙이면은 이어야 되는데 요 한 방은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역시 붙이네요. 역시 붙이는 수. 네, 여기 한 방은 네. 아파 보이는데 과연 이 수가 여기 붙이는 수 당한 만큼 괜찮은지는 모르겠어요. 박정환 선수도 이 붙이는 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의욕적인 수긴 한데 네. 이 수가 좋은지 나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 보이는데요. 뭐 이 자리는 당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도 박정환 선수는 저 행마가 좋다고 판단을 했을 네, 텐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었어요. 이제는 이 끊는 수를 보강을 해야죠. 네, 그쪽을 잡아서 보강을 하네요. 끊으면 이제 늘어서 별 수가 없다 이런 네. 얘기네요. 물론 이돌이 없으면 막아서 안 되죠. 일단은 보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가 이제 조금은 기분 나쁜데요. 일감은 젖혀야 될 것 같은데 치고 나오면은 모양이 약간 망가진 거 아닌가요? 글쎄요, 망가져 그보다 약간은 좀 당한 듯한 느낌은 드는데 여기 뚫리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를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늘어서요. 아주 덥게 처리를 했는데요. 늘어도 이쪽을 뭐 붙인다든지 이렇게 나가면은 상변 쪽은 괜찮은 건가요?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늘어서 이 전체를 공격하느냐 네. 아니면 이쪽을 늘어서 백 모양을 이렇게
굉장히 나쁘게 빈생각이거든요. 나쁘게 만드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수는 늘어서 공격하는 수가 강력한데요. 이 싸움은 뭐 전혀 수익지가 않답니다. 확실한 수일기가 되지 않으면 좀 실속이 예. 없을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두텁거든요. 일단 백이 늘어둔 자리 자체는 두텁습니다. 상변이 문제인데요. 획이 늘어둔다면 백도 치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일감은 그런데요. 뭐 이렇게 밀고 둘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환이. 교환이 어렵습니다. 네. 득인지요. 일단 아마 늘어서 싸우는 수를 첫 번째로 고민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일단 백이 안 될 때는 큰일 납니다. 잘 안 된다면 역습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크게 봉쇄 수단이 좀 쉽지는 않네요. 전체를 공격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봉쇄가 잘 안 보입니다. 일단 박정환 선수가 강수를 들고 나와서 네. 이 붙이는 역습을 당했습니다. 지금 형세를 떠나서 뭐 바둑을 이제 결정짓고 공격을 하는 쪽은 이제 탕현식 선수라고 봐야 돼요. 중요한 결정이죠. 전체를 공격할 것인지 그냥 늘어둘 것인지. 늘고 일단 모양은 좀 나쁘네요. 지금 돌들이요. 아까 한 칸 띄어 있을 때하고 네. 좀 비교가 안 되죠. 흙은 힘차고요. 약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역시 부친수 당한 것은 좀 아프네요. 그 반에 백은 이제 여기를 늘고 여기와 여기 교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강을 여기로 하고 백이 한번 여기 지킨 거예요. 비교하는 어떨까요? 여기는 뭐 별로 모르겠어요. 비슷할 네. 것 같아요. 요거 당한 게 조금은 아픕니다. 이쪽에서 싸움에서 백이 좀 좋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구친수로 인해서 아. 역시 늘어두는군요. 탕희진 선수 기풍 자체도 뭐 네. 이렇게 과격하고 저돌적인 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치고 나오는 모양 자체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네. 사실 여기를 잇는다는 게 너무 싫지 않습니까? 뭉쳤어요, 너무 돌이요. 그게 아니라면 일단 한번 물어봅니다. 일단 하나는 밀었고요. 네. 결국 단수 치고 나와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이것은 뭐 늘어야 되는지 띄어야 되는지 느는 게 두텁네요. 여기서 어떻게 두겠다는 뜻인가요? 결국에는 여기를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아마 이쪽을 약점을 만들기 위해서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환을 안 하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때 이런 걸 밀면은 이 두 점 버리거든요. 가볍게 처리합니다. 네. 요도를 좀 무겁게 키우기 위해서 두는 수가처럼 보여집니다. 뭐 그러면은 내친 걸음으로 이쪽이 좀 더 계속 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번 더 밀까요? 스타진인가요? 여기서 물어보는군요. 그쪽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승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선수 다요. 그리고 박정한 선수나 탕웨이싱 선수 모두 아주 뭐 장고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박정환 선수도 어려운 장면이 나와야지 장구하는 스타일이죠. 아, 붙여서 두네요. 이쪽을 이제 받아주면은 네. 그때는 이제 쉬워서 싸우겠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 받아주지는 않겠죠. 보통 이제 이렇게 받아주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좀 얇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요. 자체로는 좋은 수인데 좀 발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걸 젖히고 받을 때 붙이는 수,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이 되거든요. 역시 그냥 받아주는 건 다음에 흑에게 좋은 행마를 줄 수 있는데요. 이 모양이 이제 초기에는 사실 이렇게 두고 단수까지 치고 네. 호구를 쳐서 둔 적도 많습니다. 초기에는요. 이 모양 자체도 뭐 백이 나쁘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 단수 친 게 굉장히 악수예요. 나중에 이제 끊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쪽 끼워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은 단수를 쳐야 되는데 끼어 있는 수는 요 한 점이 닫히기 때문에 흙에 함부로 끼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붙이는 수가 뭐 거의 행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로 두고 이렇게 두는 수, 이것도 뭐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역시 좀 느슨하죠.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작전은 역시 젖히고 붙이는 정도. 네. 근데 사실 이 느슨한 수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기세에 관계가 되는 거지. 뭐 대표적으로 한국 기사 중에서 조한승 선수가 이 느슨한 수를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네. 근데 바둑을 잘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균형을 네, 기가 막히게 그렇죠. 맞추죠. 그거는 이제 뭐 나쁘다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그냥 승부 호흡상 기세다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는 이제 강하게 좀 버텨야 되고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느낌이지. 그 수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는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번기 승부, 여러 판의 승부를 할 때는 이 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도 다음 대국을 준비해서 좀 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네, 있는데요. 그렇죠. 철저하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밟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를 좀 질리게 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독한 사람이다. 네. 뭐 독한 놈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을 손을 빼네요. 상변이 아니네요. 그 수는 이쪽 씌었을 때 좀 기분이 안 나쁠까요?
밀어주고 네. 글쎄요.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수도 있고 뭐 이쪽 가도 되겠네요. 이 정도로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일단 시우는 수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요처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그 1인자 기사 중에 사카다 에이오 사카다라고 있습니다. 네. 면도날 사카다라고 하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둑을 정말 2, 30씩 졌는데도 끝까지 둡니다. 그래서 그게 매너 나쁜 게 아니냐고 인터뷰를 했더니 다음 판을 위해서 상대를 좀 질리게 하기 위해서 안 던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만나면 그 기억이 떠오를 그렇죠. 수밖에 아주 없거든요. 징그럽게 생각하죠. 네. 30 졌는데 끝까지 뭐 한 2, 30분씩 장고해서 공패까지 다 둬보면은 정말 질리게 됩니다. 네. 네, 그것은 이제 좀 매너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 승부 호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기 승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심리적인 또 체력적인 문제 많이 중요한데요. 네.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둑이 이제 승부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판단이 됐을 때 졌다고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 네. 예절이라고 저희들은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져도 잘 안 던집니다. 근데 물어봤더니 이 중국은 애초부터 바둑이 스포츠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고 졌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듣고 보면 또 그런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뭐 마지막까지 네. 최선을 다하는 게 스포츠 정신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공배 메우다가도 역전패가 있지 않느냐.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사실. 근데 뭐 100판에 한 판 나오더라도 그 기회를 끝까지 노리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이게 바둑이 스포츠라고 하면은 좀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 뭐 차이가 나니까요. 탕웨이싱 선수도 씌우는 자리 좋아 보였는데 그냥 받아주네요. 역시 현실적인 수를 뒀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수는 약간 이제 감각적이고 기분에 치우친 수라고 봐야 되고요. 뭐 뭔가 좋아 보이거든요. 기세의 한 수죠. 그렇죠. 기세도 그렇고 이 수는 일단은 실리를 지키는 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대의 열분대를 또 노려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네. 뭐 결행을 하겠죠. 우변에 그래도 하나 와 있는 게 더 낫겠죠? 네,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젖히게 되면 이제 늘어서요. 여기 이제 끊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되면은 백이 좀 활발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제는 기세죠. 결행을 하죠. 사실 탕이신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의 성적은 박정환 구단이 4승 3패로 약간 앞서 있는데요. 네. 근데 2014년도인가요? 그때 이 탕이신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이제 삼성화재에 유달리 강하거든요. 13년도에는 우승을 했고 14년도에는 김지석 구단한테 패배를 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준결승에서 박정환 구단과 만났는데 그때 박정환 구단이 패배를 했어요. 3번기였는데요. 네, 3번. 그러니까 이 보통 시합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이겼지만은 어떻든 3번기 중요한 승부에서 한번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돼요. 뭐 두 선수 자국 내에서 위치라든지 이름값은 사실 비교가 안 되는데 탕이싱 선수는 전형적인 국제용이에요. 네. 근데 자국 내에서도 지금은 한 랭킹 2위 정도라고 네. 봐야 돼요. 뭐 커제 선수, 커제 구단이
뭐 인터뷰에서도 중국 선수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선수를 탕이싱 선수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아마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장 까다로운 선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탕이싱 선수가요. 그 정도인가요? 네, 박정환 구단은 이제 네. 까다로운 선수보다는 강자라고 봐야 되고요. 이 탕이싱 선수는 한국에 누가 1인자급 누구든지 탕이싱 선수는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네. 네, 이제 여기를 이제 끼어 있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렇게 둬서요. 이 단수는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넣는다든지 뭐 하는 건 세력이 만들어서 좀 좋지 않겠죠. 이쪽을 끼워 있는 것도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닫혀요. 물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요 모양까지는 올림픽 열기가 뜨거운 지금 베이징에선 바둑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1국 응시배 3회 대회 우승자 유창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결승전 한중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구단, 중국의 탕웨이싱 구단이 만나게 됐는데요. 객관적인 전력에선 박정환 구단이 앞선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박정환 구단은 현재 최고의 컨디션, 뭐 랭킹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탕웨이싱 구단도 만만치 않아요. 네. 탕웨이싱 구단도 커제 선수 다음으로 한 랭킹 2위 정도 되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커제 선수도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선수가 탕웨이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이 결승 5번기가 될 텐데요. 대국에 앞서서 대회 정보 그리고 역대 우승자 살펴보시죠. 제8기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입니다. 우승 상금이 40만 달러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대회 중에는 가장 많은 우승 상금이고요. 제한 시간 3시간, 시간 초과 시에는 초읽기 대신 20분당 이 벌점 2점을 물게 돼요. 네, 2번까지만 허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시간 아웃입니다. 네. 시간 패죠. 자, 덤은 8점입니다. 네, 지금 뭐 중국하고 7집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제 역대 우승자 88년도 1회 대회에서 한국의 조은영 구단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었고요. 이어서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 한국의 4대 천왕들이 모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중국은 2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일단 치차란 선수가 이제 2번 결승을 올라와서 결국에는 우승을 했고요. 네. 작년에 박정환 선수가 정말 안타깝게 패배를 했는데요. 올해는 꼭 우승을 할 겁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 둘이서 모두 정말 쟁쟁한 상대를 꺾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뭐 두 선수 다 비슷한데요.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담스러운, 뭐 일단 상대하기 부담스러운 선수가 이세돌 선수거든요. 네. 이세돌 선수를 극복하고 올라왔고요. 탕예싱 선수 같은 경우에 스웨 선수가 랭킹 1위를 중국 랭킹 1위를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은 오히려 탕예싱 선수가 더 성적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 모두 준결승 1, 3국을 승리하면서 결승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뭐 박정환 선수 원래도 이 무결점 바둑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정말 좋은 컨디션이라고 해요. 네, 일단 뭐 박정환 선수의 단점이 네. 세계대회에서 좀 부진한 것이 좀 문제인데요. 특히 이 결승전, 준결승전 아주 부담스러운 경기에서 좀 네.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최근에는 극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의 요즘은 패배를 하지 않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탕희식 선수 정말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네. 아주 끈적이고 그리고 수일기가 굉장히 깊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노림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끝까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자 번개 승부에서 1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에서 박정환 구단 앞서지만 분명히 경계해야 할 대상인데요. 과연 1국 누가 승리할 수 있을지 베이징 쿨른 호텔로 가보시죠. 네, 오랜만에 보는데요. 사실 네. 제가 3회 때 우승할 때 저 호텔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하시죠. 일단 뭐 박정환 선수도 일단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선수가 도를 가렸습니다. 중국 탕웨이싱 구단의 모습인데요. 박정환 구단과는 93년생 동갑내기입니다. 중국 선수 중에서 뭐 실력보다는 가장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박정환 선수 요즘 너무 컨디션이 좋은데요. 일단은 세계대 가장 규모가 큰 세계대 결승이기 때문에 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이겨내야 되는데요. 특히나 박정환 선수는 이 지난 대회 아픔이 좀 있죠. 네, 지금 이제 문창기 씨 아드님이 앉아 있는데요.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 4년 전에 지난 대회에서 사실 좀 본인보다 좀 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판팅이한테 졌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박정환 선수가 이 대국을 할 때 너무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에 좀 잠도 좀 못 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승부인데 인터넷 바둑도 굉장히 너무 많이 두고요. 좀 그런 면에서 좀 심적으로 박정환 선수는 좀 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컨디션 조절에 실패를 했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이번 결승전에는 또 국가대표팀의 목진석 코치가 동행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박정환 선수가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기 때문에 좀 무엇보다도 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동행을 했는데요. 또 박정환 선수가 또 낯을 또 많이 가려요. 네. 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세계 대회의 경우 선수들 좀 음식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음식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잘 먹고요, 박정환 선수.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일단은 심적으로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일단은 굳히는 수를 뒀는데 최근에는 탕웨이싱 선수가 이 굳힘보다는 이제 눈목자 굳힘을 많이 둬요. 그리고 이 수도 이제 소목의 진행이 꽤 많았고요. 아마도 상대가 이제 자기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것이다. 그 생각해서 좀 변화를 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걸쳐가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데요. 그리고 갈라치는 수는 네. 예전에는 거의 갈라치는 수를 뒀는데 최근에는 갈라치는 수는 잘 안 둡니다. 이쪽을 두고 두 칸을 벌리고 어깨 짚고 이제 이렇게 봉쇄하는 수단이 나온 이후로 네. 흙이 좀 두텁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베개 입장에서 물론 나쁜 수는 아닙니다. 근데 베개 입장에서 좀 피하는 그런 포석입니다. 예전에는 이 갈라치는 수 당연시 됐었는데요. 네, 그렇죠. 뭐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네. 그냥 갈라쳤습니다. 이 모양에서는요. 근데 최근에는 걸쳐간다든지 지금 이제 소목이기 때문에 뭐 굳혀가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화점 있을 때는 거의 걸쳐가는 수가 많이 나오고요. 소목일 때는 굳히는 수, 아예 중국식 포석을 펼치는 수법도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걸칠지 굳힐지. 네. 확실한 쪽을 택하는군요. 일단은 상대가 뭔가 이제 걸쳐간다든지 하는 수법에 대해서 연구를 분명히 하고 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변화를 구했습니다. 몇 수 두어지진 않았지만 서로 좀 변화를 구하는 셈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 한판 승부가 아니고 이제 번기 여러 번의 대국을 하는 승부에서는 좀 최선의 수도 중요하지만은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승부에서요. 네. 박정환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 뭐 응시배 결승을 두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네, 그렇죠. 아마 상대 기보 최근에 둔 기보 한 59군 뭐 아주 달달 외울 정도로 네. 많이 나보고 연구를 했을 겁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많은 세계 대회가 있지만 뭐 프로 기사라면 누구나 우승하고 싶어 하는 꿈의 대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료 기사들끼리 뭐 서로 인류 기사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 상대의 포석이나 상대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도 하고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붙이는 수를 들고 왔는데요. 이 수는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데 네. 탕희 선수가 이제 붙여서 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수긴 한데 그래도 이 장면에서는 잘 안 두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수는 역시 이제 밀고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걸쳐가면은 글쎄요, 협공한다든지 해서 두는 포석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냥 굳히는 것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인 수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응시배는 이 덤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7집 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집 반의 덤에서는 흙은 적극적으로 두게 되고요. 백이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바둑을 짭니다. 안정이 좋은데 이쪽이 지금 너무 많이 다쳐요. 뭐 붙인다든지 해서 맛이 너무 나쁩니다. 여기를 이제 먹으면은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때려야 되거든요. 단수 치면 또 이해야 되고요. 쉽게 이렇게 막기만 하더라도 이쪽 세력이 너무 좋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젖히는 게 네. 보통일 것 같은데요. 백도 기세로 젖혀야 되고 끊으면은 이렇게 한 칸 뛴다든지 해서 뭐 행마를 하는 게 보통일 것 같습니다. 뭐 늘고 이렇게 뛰는 것까지 예상이 되는데 백이 괜찮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맛이 조금 나쁜 의미가 좀 있거든요. 나중에 끊고 흙 모양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돼서 백이 석점은 잡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이런 게 나와서 끊고 2점 차단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차단이 남아 있다는 것은 네. 여기가 탈출이 아니에요. 바깥쪽이 좀 두터워질 네,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맛들이 있어서 네. 뭐 백이 행마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일단 젖히는 수는 당연해 보이고요. 백도 못 들고 흙이 밀고 지금은 예상할 수 있는 수순들인데요.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1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1국 유창혁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초반 진행 중인데요. 뭐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다 판단할 수는 네, 없겠죠.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견제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수순이 흙이 젖힌 장면이었고요. 네, 이제 뭐 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막힐 수는 없기 때문에 흙도 뭐 나가는 거는 당연해 보이고요. 네. 젖히고 밀고 이렇게 두는 것은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싱겁거든요. 그래서 기세로는 젖혀서 싸워야 될 것 같고요. 끊었을 때 대비가 네.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뭐 감각적으로는 이런 싸움이 일단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백의 자세도 나쁘지 않고 여기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이 늘어둔 장면.
여기 두고 끊었을 때 이제 일로 끊는 수도 나중에 노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쪽 돌 때문에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어서 나가면은요. 백은 빠져나가려면 이렇게 단수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끊고 때리고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모양이 너무 나쁘죠. 백이 너무 뭉쳤는데요. 예, 그리고 단수 쳐도 네.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이 돌을 잡으러 갈 수도 없어요. 여기 약점이 많아서요. 이거는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끊는 약점은 일단 백으로서는 계속 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밀고 젖히고 끊었을 때 그 이후 수일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박정환 선수 무결점 바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15연승 중이고요. 네. 이제 박정환 선수가 무결점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네. 탕희신 선수하고 대구 갈 때 보면은 조금은 강수를 많이 둬요. 평소보다요. 그러니까 역시 바둑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상대를 좀 의식한다고 봐야죠. 탕웨이징 선수의 어떤 부분을 좀 박정환 선수가 신경을 쓰는 걸까요? 일단 끈질겨요. 네. 그러니까 승부가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오래 끈질기면서 계속 노리기 때문에 이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승부를 빨리 내기 위해서 좀 바둑을 좀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좀 부러뜨리러 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오래 가고 끈질긴 것은 탕희신 선수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피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탕희신 선수가 수일기가 또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수일기 보통 기본적인 수일기보다는 노림수를 한 번씩 더 보는 것 같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 노림수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도 수일기라면 어디 가서 안 빠지는데요. 네, 일단 박정환 선수의 수일기는 그냥 그 깊은 수일기, 기본적인 이 기사들 프로 기사들이 하는 수일기고요. 네. 탕희신 선수는 뭔가 한 가지 더 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탕희신 선수하고 둘 때는요. 좀 음흉한 수일기라고 네.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일단 기세입니다. 이 두 점머리. 네. 물론 물론 백도 두 점머리지만은 이 두 점머리는 보통 두들겨야 되고요. 흑도 기세겠죠? 네, 끊어야죠. 이거는 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한 번 여기 끊는 수가 남아 있어요. 계속 한 번 더 지켜야 돼요. 한 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고수들 바둑에서는 이렇게 한 수씩 밀리면은 그냥 끝납니다. 지는 한이 있어도 일단 끊고 네. 봐야 돼요. 여기서는 서로 기세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여기가 이제 급소기 때문에 느는 수도 늘고 미는 수가 일단 아프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이는 수도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둡니다. 이렇게 뒀을 때 이 모양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네. 급소 자리입니다. 보통 이런 모양에서요. 이렇게 두 점머리 맞고 이런 형태에서는 한 칸이 급소고요. 또 늘어서 두고 백도 같이 늘어야죠. 이렇게 늘고 이런 바둑이 예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도 많이 도와지는 맥이에요. 잡으면은 뒤로 끊고 때리면은 뒤로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이제 맥인데 네. 지금은 이쪽 늘었을 때 여기 끊는 수가 지금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요. 요 교환을 하더라도 언젠가 바로 둬야 됩니다. 그럼 이쪽을 맞아서 과연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행마나 전투의 맥인데요. 흑도 끊는 건 기세고요. 네, 지금은 네. 이쪽 중앙 쪽이 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데에 신경 쓸 겨를은 없습니다.
그 이후의 수순도 뭐 몇 수순은 그래도 예상이 되네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서로 인류 기사들끼리의 대결에서는 일단 약간 변화나 한 가지 더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끊었을 때 끊는 수도 이 끊는 수 말고 더 좋은 수가 있는가 그것도 네. 찾습니다. 이 지키는 수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당연한 자리 같아 보이는데도 시간을 쓰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너무 이제 네. 보이는 대로 두면은 고수와 하수, 인류 기사와 인류 기사가 아닌 기사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뭐 똑같죠. 흑은 예상대로 끊었고요. 네, 여기서 가끔 이제 아마추어 분들 바둑을 보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안정적으로 흙이 두면은 나중에 덤이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수가 나왔고요. 물론 이 장면에서 이어서 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두 칸을 벌리면 좀 집으로 손해기 때문에 있는 수는 글쎄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잘 안 두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밀어서 가야 되겠죠. 단수가 또 아프기 때문에 또 늘어서 둬야 되고요. 뭐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몇 수는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박정환 선수는 그래도 뭐 평소에 두던 바둑보다는 덤을 한 집을 더 받게 되니까 네. 일단 100번은 좀 편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두 선수 다 또 100번이 강한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 바둑 자체가 뭐 좀 약간 좀 빈틈없는 바둑을 구사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박정환 선수는 사실 약한 부분이 별로 없이 다 잘 두는 그런 선수고요. 탕희시 선수도 약간의 빈틈이 별로 없어요. 끈끈하고 좀 상대를 좀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 네. 그만큼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탕웨이싱 선수가 몇 년 전에 이 세계대회 결승에 올랐을 때만 해도 바둑 팬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무명에 가까웠는데요. 네, 그렇죠. 2013년도에 네. 이세돌 선수를 꺾고 삼성화재배에서 우승했어요. 그때 좀 한국 팬들한테 좀 충격을 줬는데요. 근데 바둑 내용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승부에 대한 이 감각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탕웨이싱 선수에 대한 모든 선수들의 이 공통된 의견은 끈끈하다더군요. 네, 그렇죠. 끈끈하죠. 그리고 매너가 아주 나쁩니다. 중국 내에서도 탕희시 선수 이제 매너 나쁜 걸로 아주 소문 났는데요. 이 탕희시 선수가 중국 리그를 뛰는데 상대 팀에서 얼마나 이 선수가 좀 기분이 나쁘고 매너가 나쁘면요. 네. 상대 팀에서 탕희싱을 꺾으면은 보너스를 줍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지기 싫어하는 그 상대 팀에서 선수입니다. 네. 일단 바둑 대국하는 자세부터가 좀 약간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자세예요. 약간 이 삐딱하게 앉고 뭐 네. 눕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국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트름을 자꾸 해요. 그런가요? 네. 화면으로만 봤기 때문에 누워 있는 장면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이 선수들하고 세계대 이제 단장으로 자주 가는데요. 탕희 선수 보면은 보통 이제 이 대국하는 장소가 호텔인데요. 호텔에서 이제 보통 그 식사를 이제 뷔페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네. 그런데 뭐 한 보통 사람이 한 3배 이상 먹는 것 같아요.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박정환 선수가 그런 부분에 또 흔들릴 선수는 아니에요. 네. 네, 이제 걸쳤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로 이제 흑돌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는 이 포석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걸치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 흑돌이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삭감하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치는 것이 좋고 일로 들면 이제 3, 3을 파서 깨겠다는 뜻입니다. 일로 막는 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쪽 세력 돌들이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흑계 입장에서도 이 정석 선택이나 행마가 좀 제한적입니다. 일로 막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협공하는 수, 나를자로 받는 수,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두어지는데 역시 적극적으로 나오네요. 탕웨이싱 선수는 오늘 계속 적극적인 수를 택하네요. 네. 박정환 선수가 최근에 이 세계대회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안 지고 있어요. 네. 뭐 커지 선수한테도 이 중요한 승부에서 지금 다 이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예전에 이 갖고 있는 부담감을 많이 떨친 것 같습니다.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박정환 선수가 올해 이 세계대회 성적이 16승 2패인데요. 네, 거의 90%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계대회 가면은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역시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네. 스스로 좀 극복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중국 기사 상대로 14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대단합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박정환 보여주고 선수.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탕희시 선수하고 박정환 선수 바둑을 보면은 오히려 박정환 선수가 적극적인 수를 많이 둬요. 상대가 끈끈하고 끈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승부를 좀 빨리 가져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수도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좀 강수라고 봐야죠. 네. 보통 이제 이쪽으로 가고 다 갔을 때 이제 들어가는 수를 노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일로 오면은 뭐 이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들어가서 싸우겠다, 나를 자르두고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행마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 자리는 백이 여기를 붙이고 젖힌다든지 하면 끊으면 모양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쪽은 날일자 아니면 구자 정도 지키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쪽은 보시다시피 이쪽 뒷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값어치가 이쪽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기서는 당연히 뛰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데로 뒀다가는 중앙을 막히면 큰일 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래쪽은. 이렇게 들어간 이상은 상변에서는 좀 전투가 시작이 되겠네요. 네, 일단 뛰어가고 뭐 여기서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이 원래 이제 나를자는 그래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먼저 지키는 수 생각할 수 있고요. 나를자로 씌워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을 하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한 칸을 띄어서 안전하게 행마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자로 한 칸을 때리는 것은 좀 싱거워요. 네. 나를자로 두는 것은 이제 나와서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붙여서 가는 것은 한번 젖히고요. 보통 이렇게 붙였을 때 모양이 꽤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해서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획도 여기서는 한참 수읽기를 해야겠네요. 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탕이싱 선수뿐이 아니고 이제 중국 선수들이 네. 이 승부 호흡이요, 굉장히 좀 초반에 빨리 둡니다. 그것이 이제 좀 공통된 작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들어가 네. 승부처에서 그렇죠. 그때 몰아쓰는 장구하고. 편이죠. 그리고 철기를 이제 좀 어려울 때 안 몰리기 위해서 네.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빨리 듭니다, 초반에요. 우리 선수들은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뭐 어려우면은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두는
스타일이고 네. 중국 선수는 어느 정도는 좀 거의 초반에 빨리 도는 분위기로 지금 맞춰진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요. 좀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응시배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3시간 30분인가요? 네. 지나야지 이 덤을 두 집을 이제 공제에 당했는데 지금 이제 3시간 지나면은 공제에 당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35분마다 두 집씩 공제입니다. 지금 20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짧아졌어요. 주어진 제한 시간 자체도 30분씩 짧아졌고요. 네. 초읽기 대신 벌점도 15분씩 줄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보통 이렇게 인류 기사들 승부를 많이 한 기사들은 네. 1분 초읽기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뭐 1분 초읽기로 뭐 몇 시간을 둡니다. 근데 지금 20분 지나면은 덤 벌점을 두 집을